과진인해 할게요. 자, 이제 8번째. 이제까지 지금 이제까지 했는 게 우리가 50몇, 지금 이거 하면 88, 64, 64자가 돼요. 그러니까 56자를 했는데, 참, 이 진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과진인해, 과실이죠. 과일과 실과 과일은 보배롭게 여긴다. 보배진이다. 오야리, 성실, 이시할 때 있자죠. 요것은 오얏이라는 뜻입니다. 오얏은 뭐냐? 자두예요, 자두. 그 자두를 오얏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요거는 능금나무네. 능금은 알잖아요. 능금은 사과잖아요, 그죠? 네. 사과고, 그러니까 이 내는 자두와 사과예요. 그래서 과일은 별거 없다. 자두와 사과가 제일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무슨 뭐 어디에 수입 뭐 해가 온 그런 거 소용없다. 그냥 이 땅에 나는 자두, 나무집 저 담벼락 위에 있는 저 자두하고 그냥 능금이니까 사과는 이제 큰 게 사과잖아요. 능금은 요런 거 있잖아요. 쪼매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게 제일 낫다. 그리고 뒷구절은 이제 반찬이라는 것도 갓과 게, 그리고 생강이다. 이거 있으면 최고다. 뭐, 딴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소박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과자는 뭐냐? 과자라는 것은 나무에 원래 열매가 달려있는 요 모습이에요. 요게 나무고 위에 요게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는데 요것이 나중에 밭전자로 바뀌어요. 근문에는. 밑에는 나무가 똑같죠. 나무가 똑같은데 위에 밭전자로 바뀌가 이것이 이렇게 끝까지 그냥 밭전자가 돼요. 위에 밭전자 밑에 말하자면 나무 목자가 있는데 그 중간 흙을 붙였으니까 이 과일 과자가 됐죠. 실과 과자. 간혹 보면 여기다가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이체자예요. 요것도 이제 과일이에요. 과일 과자.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요 지영이죠. 지영이 쓰는 게 보면 요거요. 요 위에 요거다가 이제 하나 더 썼어요. 요런 것도 재미가 차. 내가 예를 들어서 과일 과자를 쓰는데 초소에 내가 창작을 하는데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가 동자 나왔고 뭐 여 앞에도 무슨 뭐 부자 같은 거 나오고 이 안에는 여는 인자고 여기 자꾸 획이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죠? 이거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거 이체자에 나온다. 이것도 과자야. 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자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예요, 순서. 자, 과자는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자, 이것을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이게 중간에 내려와요. 이래가 나무 목자를 써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과자는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끝입니다. 요것이 이제 약간은 이제 저게 있는데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요거하고 요 초소와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켈체자예요. 이것이 요 켈체자가 이걸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과자하고 같지요. 그죠? 사실은 거의 틀릴 바가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거의 과자와 같습니다. 요 꼭다리가 완벽하게 있으면 이거라고 보는 게 맞고, 요게 꼭다리가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과자로 봐라. 그죠? 네, 과자. 그래서 과자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과자의 그 초서를 익히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걸 마왕퇴백서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런 거를 이제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자, 전서가 나오죠? 전서는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대전도 들고, 물론 이전에 갑골문, 그리고 금문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대전 예를 들고, 소전 예를 들고, 그 밑에 이제, 간독을 얘기를 드려요. 간독이라는 것은 죽간, 대나무를 쪼개서 글씨를 써놓은 거.
그죠? 이걸 죽간이라고 해요. 죽간. 요거 간자는 편지 간자예요. 요렇게 해서 죽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것도 있어요. 얇은 판자처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쓰고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는 뭐 저기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그걸 모아놨다가 자기가 쓸 때는 그거 한번 깎아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요것은 목독이에요. 나무목에다가 요건 또 편지 독자죠. 그래서 목독이라고 하고 요걸 합쳐서 간독이라고 합니다. 간독. 그래서 간독을 이제 할 때 제가 또 뭐냐 하면 진간, 진나라 때의 간독, 한나라 때의 간독을 다 써요. 다 써먹습니다. 그러면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왕퇴백서다, 또는 이하한간이다, 마건만한간이다, 신망한간이다. 그래서 한간, 진간을 내가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마왕퇴백석 하는 이제 예시를 제가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 마왕퇴백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왕퇴백서란, 아까는 제가 그 죽간과 목독이 있다고 그랬죠? 간독 중에서는 죽간과 목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 죽간도 아니고 목독도 아닌 백서예요. 백서는 뭐냐? 비단에다가 쓴 글씨예요. 비단에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단이라는 천은 엄청 비싸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없는 이런 뭐 제후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비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단 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것은 관이 엄청 커야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것이 이제 언제 발견됐냐? 73년도에 이게 호남성 장사에서 발견이 됐어요. 장사에서 이것이 발견됐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28종의 문은 그 어떤 내용들이냐? 역사, 군사, 의학, 천문, 역법, 역서, 철학, 이 모든 것에 망라한 약 20여만 자가 발견이 됐어요. 20여만 자가. 글자 수만 따지면 20여만 자라. 엄청 양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언제적 물건이냐? 진말에서 전한 사이다. 그럼 진말에서 진은 어느 진이냐면 진시황 진이에요. 진시황 말년, 그러면 진시황이 폭정을 하니까 유방하고 항우가 나와가지고 진시황을 깨부수잖아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게 전한인데 이 사이에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견된 게 늦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예서가 뭐가 있느냐면, 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한대 예서 있잖아요. 장천비다, 예기비다, 그리고 뭐 조전비다, 이런 한나라 시대 때 대표적인 석각, 그죠? 석각 비석이죠. 석각 비석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는 대부분 석각 비석들을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런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 이것을. 근데 이제 이것이 진짜 실물이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석각에 있던 그 예서하고 이런 거는 완전 그 느낌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게 이때 발견이 됐으니까 공부를 이때부터 시작했다 해도 50년밖에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 발견되고 나서 중국 서예계에서 이제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죠. 이게 책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글씨도 읽고 쓰는 사람이 많고. 근데 글자들은 보면 어떠냐면 전서가 변해 가지고 초서 비슷하게 변해서 초전이라고 해요. 초서 같은 전서예요. 초서 같은 전서로 변하면서 아직 예서로 완전 변하지는 않았고, 전서로서는 이미 넘어왔고,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글씨 서체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예서는 아닌데, 전서 같은 키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진시황 진나라 때 글자로 보이는데, 그때는 글자가 커요. 한나라의 간독은 이렇게 납작해요. 글자가 이런 납작한 게 많고, 진나라는 좀 키가 큰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의 이제 글씨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썼던 석각
비석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석각비석, 우리 많이 썼죠? 장천, 윤주비다, 형방비다 하고 비석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체들은 이래요. 비단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비단이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해요. 근데 이걸 다리미로 다려서 피지를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진에 나오고 이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글자가 요렇게 천이 요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글자도 따라서 비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리미로 촥 밀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을 텐데, 이게 무슨 빨래로 짰는 것처럼 빨래 짜듯이 이렇게 짜놓으니까 글자가 비틀어져,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글씨의 창작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자기는 보니까 빨래를 짰는 것 같거든. 그 글씨를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창작 모티브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각이든 뭐든 전부 다 이 획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백서 그거를 보지 않았다면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박수를 못 쳐요. 근데 백서를 우리가 알고 봤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되는 거죠. 이 사람 멋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작품을 알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역시나 마찬가지에 이제 그 글자가 이제 한 글씨체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글자가 요런 모습 저런 모습 글자는 조금씩 달라요.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것이고, 요것은 뒤로 가고 있네, 내가. 이게 이제 그래도 좀 완벽하게 조금 그래도 이미 어떤 거는 보면 이미 거의 그 초서의 어떤 그 시작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획이 날렵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와서 이제 그 보급이 되니까 중국 서예계에서 이제 난리 나고 환장을 한 거죠. 새로운 공부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옛날에 나도 반듯반듯하게 썼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서도 이렇게 날렵하고 말이지 이렇게 아주 그 자유로운 어떤 획이나 선들이 있구나. 이제까지 우리는 반듯반듯한 그것만 배웠는데 이거 바꾸자.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도 글씨를 쓰면 어떻게 뭘 써도 그냥 예기비가 나오고 장천비가 나오고 끝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봤자 이제 초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밖에 없다. 그죠? 이것밖에 없다. 요거를 다른 게 어디 없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과장하면 요렇게까지. 요게 이제 말하자면 나무목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요것이.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알기 쉽게 이렇게 쓰라면 이제 이런 글자들이 될 테고.